우리가 나선 동력학의 이쪽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레이브스가 이제 나선 동력학을 70년대 처음으로 제창했을 때, 그때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 제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가치미임을 도입하면서 이제 체계화됐지만, 그레이브스가 본 이것은 심천 가치의식, 내가 얘기한.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는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이걸 다 가치미임으로 하는 거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심천 가치의식이 사회적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두 축상에서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했어요. 이 축은 자아중심적이고 이 축은 사회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의식이 제일 밑에 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가 이제 그 하면 이 위에서 이제 이게 1층이고 2층 의식이다 하면 인간의 가치 의식이 이렇게 이 위에서 또 이제 2층 의식에서 한 3단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인간은 사회적으로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사회중심적으로 되는 이런 축상에서 가는 것은 타고난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 내면은 자기 가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 사고하고 행동하는 거. 물론 이런 것이 밑받침하는 어떤 세계관이나 신념 뭐 이런 것들이 거하지만 그 자체가 자기 본의적으로 우선 내세우느냐 아니면 사회중심적으로 하느냐는 이게 어느 한쪽으로 가면 그쪽이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일 밑에 계층에서 우리가 이 뭐예요? 완전히 생존 수준에서 있고, 여기는 바이오다이나믹스의 그걸로 하면 이게 베이지고, 이게 이제 퍼플이고, 이게 레드고, 블루고, 오렌지고, 그린이다 하면은 이 단계에서는 완전히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인 거예요. 이건 생물학적 본능이에요. 생물적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게 신체 자기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해당하는 이런 상태인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냥 사회적이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아주 이런 의식 쪽으로 가면 이때 이제 자기 중심적에서 이제 사회 중심적으로 가가지고 공동체 내에서 이게 공존하는 쪽으로 이제 삶을 추구하다가, 그럼 이 자체가 어때요? 공동체 내가 이게 자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원이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뭐냐면 서로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도 아까 얘기한 레드의 콤플렉스, 레드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에서 더 위에 계층으로 가야지 자기가 원하는 걸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 때문에 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퍼플에서 이게 자기중심적에 따른 레드 쪽으로 오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사회적 생존과 소유와 실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퍼플까지는 그냥 소유라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예를 들면 오늘도 옷이 부족하면 사양해가지고 하면 다 나눠 먹고 하는 거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이제 우리가 밀림의 원시 부족에서 그 하듯이.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건 절대 소유 중심이에요. 소유, 권력, 힘. 이거 가진 자가 이게 지배층, 지도자. 이게 되고 그 자체는 뭐예요? 이 계층 자체가 또 여러 계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만 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통 그 하는 이 레드밈의 전형적인 집단이 뭐예요? 범죄 집단이고, 레드밈에도 종교, 사교의 집단이라든지 이런 거다 해서 이런 거 그죠. 뭐 정치 그것도 뭐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 자체가 또 거기에서 그 내부에서 이런 게 너무 지나치게 자체 내에서 경쟁과 그걸로서 분열이 되면 여기에 제도와 법과 규범이 없이는 존속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 게 만들어지니까 이 블루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인류가 그러니까 실제로 문명화를 하면서 여러 개의 단계에 그걸 거쳤지만 이 두 개가 레드와 블루, 이것이 인류를 갖다 이게 딱 갇히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유해서 이게. 그래서 이 두 개는 뭐예요?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이걸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RBO, PRBO, 여기 PRBO 요 네 가지가 지금 제일 그한데,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조금 낮은 의식 단계에 있는 사람은 PRB가 되는 거예요. PRB. 조금 의식이 그한 사람들은 RBO가 되는 거예요. RBO. 이런 상태이네. 근데 여기서 보면 다 레드와 블루가 중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래 위에가 개인 중심적이고 그한 거지만 개인이나 그 하나로만 아니라 아래 위에 다시 다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레드 중심으로 해도 자기의 무리가 필요하다. 무리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이거를 갖다가 하려면 인간의 경우에는 어떤 집단에서 반드시 그 집단의 규범이 있단 말이에요. 규칙이 있고. 근데 그것 자체를 전부 다 레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레드가 항상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이래가지고 이건 뭐예요? 이용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가 있어야 되고 그 무리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인섭, 제도, 규범 이것들이. 그건 뭐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정치권이나 경제권이나 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명은 그레이브스가 할 때는 이게 아주 순진하게
인간한테 이런 본성이 있다,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레이버스는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그 개념, 그걸 제시한 것이 실제 현실, 리얼리티에 대한 것까지 이 사람은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한 것에서 이런 이 생존적이고 소유적이고 실존적이고 뭐 이런 세계관의 신념, 사고방식 이런 것이 변화하는 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데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그레이버스가 얘기하는 건 이거를 지배하는 것은 BPS 모델이라 하지만 이게 아까 얘기한 라이프 컨디션하고 인바이러먼털 컨디션, 이거에 따라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어디가 지배하느냐를 오락내락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걸 갖다 그레이버스는 이렇게 하는 것 갖다가 이중나선, 앞에서 얘기하지만 이 두 개, 자아중심적인 거하고 이건 라이프 컨디션이죠. 사회중심적인 건 사회 환경 조건이죠. 사회 인바이러먼트 컨디션이죠. 이 두 개의 축을 갖다가 이게 그하고서 이중나선으로 구했다 하는 것은 그레이버스가 그런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버스가 이게 DNA 모양의 이런 건데, 그러니까 DNA 모양으로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되는 이 축을 갖다가 이것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는 식의 그런 개념을 내가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가 통찰이 있는 게 내 앞에서 보여줬죠. 그레이버스가 얘기한 라이프 컨디션은 개인의 성장 과정, 태어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개인의 내면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중심은 자아이지만 라이프 컨디션은 성장 과정의 환경, 선천적인 유전과 칼마, 이게 형성되는 게 그 개인의 의식,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이게 BL, PL이라고 해서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장 후에는 environment condition. 성장 후에는 전부 다 사회 속에 사는 거죠.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얘기했지, social condition, SENE. 이 네 가지, 자연과 사회, 이거와 이거, 자기 중심축과 그거 자체가 같이 끌어당기게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직관에 의해서 비유를 했던 것에서 이 사람이 통찰이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뭐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응용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그 하는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개념을 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얘기하는 이런 코칼마나 칼마 이걸로서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BPS로 얘기했다. BPS로. 바이오, 사이코, 소셜, 컬처럴은 같이 묶어서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어디까지 사회학자다 보니까 인간의 신체적이고 뇌, 생리적 이것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 사회 문화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걸 그한다 했지만 나는 딥바르다 하면서 이거는 당연히 이 사람이 사회적인 의식에서 이 통합 인간학적으로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 변화와 진화의 패턴은 역사적 시대적 집합적으로 인류의 진화나 개체적으로 개인의 진화, 태화의 형태로 이걸 갖다 그냥 거시적인 트렌드로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통찰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한 거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의식의 진화라는 건 어때요? 개인의 의식의 진화라는 건 25세 이후에 의식이 진화하나요 그냥? 개인은 25세 이후에 인지가 퇴화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그 인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적인 능력이죠. 이거는 굉장히 발달하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회에 나와가지고는 이런 속에 들어간다 이게. 그래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의식이 진화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진화한다 그랬어요. 수행을 하거나 깨어있고자 하고 성찰적이고 그 한 사람 이외에는 사람들이 어때요? 20대 중반에서 대학 나오고 어떤 직업에 들어갔다 뭐 직업적인 능력, 그게 에릭 에릭슨이 얘기하는 중년기의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그건 늘어나지만 의식이 진화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외에는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어때요? 자연적인 퇴화와 또 퇴행을 한다.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유해들은 다 퇴행적인 거예요.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그런 뭐 이걸 합시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치, 밈, 의식이 불공하게 레드밈, 블루밈이 완전히 레드에 그하다 보니까 블루밈이 완전히 퇴행해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보수냐 진보냐 제대로 된 어떤 이 이념 의식을 갖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퇴행된 이런 식으로 그하는 게 여러분 이걸 리더십으로서 우리가 그하더라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개인들한테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스스로 깨어있고자 하는 의지, 성찰적으로 자기를 자각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런 쪽에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또 그걸 보고 깨우치고 그하고 하는 게 그야말로 의식의 변형이죠. 진화라는 건 우리가 전체로서 가지고 하는 얘기죠. 사실은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의식의 성장 변형이죠. 이것이 생기는 사람이 아니면 전부 다 이게 예외 없이 아무리 좋은 대학에서 이 사람이 수석을 하고 수석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인지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의식이 퇴행퇴화하는 것은 가치의식, 그게 어디에 걸리느냐. 그것도 사실은 그레이버스가 지금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그레이버스가 인간의 의식이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일정 의식에서 만든 얘기인데 Natural Environment, 자연 환경, 이것이 이제 열악해지고 더 아래 단계로. 그건 뭐 우리가 LA 폭동 때 그거 봤듯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할 때 의식이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아주 열악해가지고 삶이 위협을 받는다 이거예요. 또 그 기회다 이거예요. 이럴 때 그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직업적인 환경. 지금 현재 그 한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40, 50 되면 한 직업을 20, 30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그 직업에 갖는 그거에서 완전히 딱 그게 갇히게 되는 거예요. 검찰을 갖다가 30년 했다면 검찰이 갖고 있는 의식, 또 선생을 했다면 선생으로 갖고 있는 의식, 뭐 이렇게 다 전부 다 글로 딱 인지에서 기억만까지도 그게 글로 완전히 다 떠진다 이건데 그 사람이. 네, 그래서 이게 그레이버스가 얘기하는 이 모형은 통찰이 있는 거예요. 첫째 통찰은 이게 역동적으로 봤다는 거하고 또 이중나선의 비율을 써가지고 했다는 거. 인간은 어차피 두 개 축 가지고 어떤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아중심적으로 막 행동하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중심적으로 자기가 거하고 그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것도 레드밈적으로 하면 거기서 인정받고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중독이 되고 그게 완전 병적이 될 때 문제인 거지. 이걸 갖다가 그레이버스는 이 말 소용돌이. 근데 이게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소용돌이가 그레이버스가 정한 건 이게 올라갈수록 더 깊어지고 이게 커진다 그랬어요. 복잡해지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1층 미메스의 얘기지 2층으로 가면 역동성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2층에 가가지고 역동적이 되면 어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2층에서는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 이건 역동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그 의식은 어떻게 해서 의식에 대한 삶의 조건으로서 삶은 깨어있는 삶, 수행하는 삶 이게 지배해야 되겠지 그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정적인 상태가 돼야 되겠지. 방편적으로 역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죠. 자기가 어떤 배양, 보시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행동하고 할 그런 게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 의식 자체가 가치 의식 자체가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지는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그레이버스가 그것까지는 보지를 못한 거지 그거지.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런 현상이 있다 하는 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층 가치 의식적인 측면에서 그레이버스를 이해하는 거하고 통찰을 이해하는 거하고 그레이버스가 그때 이런 걸 제시하면서 그 순간까지 몰랐던 거요가 동시에 여러분이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선 역동적으로 이거 한다 하는 거는 맞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레이버스가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고착퇴행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오르락 내려간다면 얘기한 거예요. 그레이버스는 그때 그런 아이디어로서 이렇게 사회심리학자니까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 하고 삶의 어떤 조건하고 환경적인 조건 이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것까지는 봤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의 의식이 지금 백호환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레드다, 블루다 이거 하나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인간이 가지는 의식은 최소한도 3개 아래 위에야. 이 사람이 레드에 갇혀 있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레드에서 힘을 쓰기 위해서는 인습적이고 이런 걸 활용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블루적인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블루.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뭐가 또 필요해요? 자기 무리가 필요하대. 반드시 레드가 패솔로지컬 하면은 블루가 패솔로지컬 이 3개 한꺼번에 이게 그런 거예요. 이걸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블루만 오렌지와 레드. 블루 중심이다. 블루에서 인습적인 상태에서 할 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생각을 갖다가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또 레드의 이런 힘, 파워. 이게 건강하게. 그러면 이게 다 건강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든지 이게 지배적이지만 이게 같이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그레이버스도 보지 못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때 복잡성 과학이 그때 막 나오고 할 때가 복잡게 프랙탈 카오스이고 복잡해지기라는 건 뭐 인간이 우리 양자 우주인데 이런 신과학적으로 그 한 거는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 당연한 걸로서 알아야 되는 인간의 속성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게 홀라키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복잡해적이고 그한데 홀라키란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은 그한 게 아니고 위계적이면서 의식이 아래 것을 내포하고 초월하고 하는 그런 역동성 이런 거에 대한 걸 이 사람이 얘기한 거를 홀라키적인 특성이다 하는 건 내가 그렇게 붙인 거지.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70년대 홀라키 사상이 그때 당시에 널리 알려지기 전이고 캔일버도 그때는 뭐 홀라키에 대한 걸 쓰지도 않았을 때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중요한 건 인간이 자아중심적이고 그런 삶의 조건과 또 환경중심적인 이 2개 축 가지고서 그다음에 그것이 바이오 사이코 소셜의 그런 측면 인간 의식을 지배하는 게 영향을 주는 게 이게 그게 역동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하고 그것은 굉장히 복잡계적이고 홀라키적이고 이런 조건을 가진다는 것을 이 사람이 제안했고 재창했지만 그때 관심은 못 끌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서 중요한 건 심층가치의식이란 말. 심층이라고 할 때는 무의식을 얘기해야 되고 심층 무의식을 얘기해야 된다는 걸 내가 얘기해요. 나선 동력학이 태동하게 되는 그 이론의 초기 단계 모형을 제시한 백호안의 스승이 가진 통찰이 이게 놀랍다는 걸 그 당시로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정교한 이론으로서 제시한 건 아니라
그렇지만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난 어떻게 나스 농약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강의 초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아제라든지 인지발달이라든지 메슬로라든지 뭐 콜버그 뭐 에릭슨 이런 건 당연히 정적인 거니까 그 자체는 물론 발달 단계 요게 다 차이가 뭐죠? 그레이버스가 얘기한 건 성인에 대한 거고 피아제, 메슬로, 콜버그 등의 발달 심리학자들은 태어나서 20세 초반까지의 발달 단계에 그거니까 이게 정적이라 하더라도 발달의 그런 단계를 우리가 거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냥 표층에서의 그런 의식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획일적이고 거의 비슷하고 동질적인 그런 의식을 갖는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지만 크게 이렇게 범주적으로 단계를 구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건 통찰이 당연히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역동적이고 심층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앞에서 내가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얘기할 때 인간이 영적 존재이고 영적 존재이지만 영적이라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과 혼과 또는 시몬 부시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가에 대한 걸 갖다가 자들이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 얘기는 했지만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수행을 하거나 뭐 신비 체험을 하러 오히려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적으로 구한 건 아니고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얘기한 걸 보고서 그렇게 딱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걸 영적이고 혼적이고 그런 걸 인정하는 사람도 그게 과연 어떤 거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거를 갖다 정확하게 제대로 안다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불성설이지. 왜냐면 그거는 인간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영역이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걸 안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현실 세계, 현상 세계, 인간이 그것이 존재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그걸 얘기하는 작용인이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스마트한 로봇과 불과한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걸 아니까 근데 그 더 근접하게 아는 것은 수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이렇게 체험을 해야만 아는 거지만 그렇죠. 우리가 직관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본성에 이것이 사실은 블랙홀 같고 시면 같은 이런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걸 설명하는 거에 신과학적인 이런 복잡하다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레이버스가 그 당시에 우리 인간의 사회적 자기 또는 가치적인 본성이 그렇다 하는 것을 그레이버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레이버스가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게 놀라운 거지. 이것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제자인 백호안이 발달하는 사람들 좀 체계화시켜서 가치미에 대한 걸 갖다가 이론을 정립한 그거를 이해하는 건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왜 인간들이 이런 가치미에서 어떤 단계에 어떤 현상을 보이고 그게 갇히게 되거나 또 그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또 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병리적이냐, 열려있냐, 닫혀있냐, 갇혀있냐 이런 가치의식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치유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밈 상태 이걸 자기 스스로 알 수 있겠죠. 성찰적인 사람은. 그리고 치유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들이 대담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다른 심리 검사와 함께 해가지고 이거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이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변형시키느냐 하는 것이 이제 단계. 그게 치유의 단계고 의식 성장 변화 단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담이나 치유나 코칭이나 컨설팅이나 어떤 분야에서든지 다 리더십으로 쓸 수 있고 실질적인 의식 치유를 위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행, 수련을 통해 가지고 영적 성장, 의식 성장, 변형 이걸 하는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그거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걸 좀 알아가야겠지. 지금은 이제 그레이버스의 초기의 생각에 대한 걸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사회심리학자니까 이중 나선 사회심리 모형을 마치 개인의 조직의 사회심리 시스템을 구성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와도 같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심층, 인간의 심층 의식, 무의식 이런 걸 모르니까 사회심리학자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마치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패키지 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이해한 거지만 이거는 아니지. 인간을 갖다가 사회심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이해하면 큰일 날 어떤 심층적이고 복합적이고 이런 사고나 신념이나 이런 체계나 이런 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툴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그 어떤 딱 소프트웨어 패키지 같이 이렇게 조건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인간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지. 내가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개인이나 조직 근데 전체 사회와 국가 뭐 글로벌 이런 수준에서 문제 해결에 적용 가능하다.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게 문제 해결에 적용이 가능합니까? 이게 하나의 조직만 가고 사회만 가도 이게 엄청나게 아까 병리 장애적으로 다 갇혀 있는 사람들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게 더 좋은 방향이다, 좋은 거다 하는 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 하는 건 리더십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써놨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표층의식, 가치밈 의식이
어떤 식으로 역동적으로 그 하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떤 건강한 상태냐, 아니면 불건강한 상태냐, 병리적인 상태냐, 이런 걸 갖다가 각 밈이 또 어떻게 아래외가 다 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 물론 그 작용은 아래외가 한쪽이 불건강하면 같이 불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이 그레이브스나 백호환이 생각하지 않은 아래외 짝으로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하고 그다음에 더 심층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된다. 나는 보다 이 실질적으로 인간의 가치의식이 이렇게 작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리더십 그거니까 담론식으로 이걸 좀 포장을 해가지고 좋게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통찰이 있지만 실제 인간이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상담하고 뭐 컨설팅하고 코칭하고 그거 했는데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리더십으로 따지면 다른 순수한 담론에 거치고 툴이 없는 그런 모든 리더십들하고는 다른 건 사실이지. 최소한도 인간의 사회적 가치, 심층 가치 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가치 밈으로 그 하든지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로 나타내는 이런 걸 발견하고 그걸 툴로 해가지고 이해하고 하려고 하는 그거 자체는 어떤 컨설팅이나 리더십이나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걸 제공한다는 거고, 내가 그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 치유에 또 의식의 성장 변화에 이걸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심층, 내가 얘기하는 심층 나선 동력학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레이버스의 나선 동력학의 초기 개념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최초의 개념으로서는 통찰이 있지만 그게 깊이가 있고 실제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툴로서 그한 게 아니고, 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더 심층적인 인간 의식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더 깊이 이게 다룰 게 없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이제 그 봤을 때 이게 뭐 만약 의문이나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 인도 베다에 베릭 아스트롤로지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인간의 카르마상 이런 가치밈이 다르다. 거기 이제 밈이라고 표현해놓지는 않지만 어떤 걸 가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났는가를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런 생년월일시를 이렇게 봐서 이 사람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카르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것은 그 사람이 이번 생에 그 가치, 그러니까 내 자신이 중요해, 가족이 중요해, 또는 사회의 변화가 중요해, 돈이 중요해, 이런 가치 기준이 다 다르게 카르마를 갖고 오는데, 그 사람이 그 생에 그 카르마를 다 하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열심히 벌어봤어.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의 단계를 넘어가는 그 단계에, 그러니까 그 돈을 추구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돈을 열심히 벌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내가 변화하려고 하고 깨어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넘으면 이제 다음 단계 나는 사회적인 좋은 가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가치를 이제 추구할래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서 그 생을 사는 것과, 전혀 그냥 돈만 알고 돈이 다야라고 사는 것과의 이제 나이 들어서의 이 상태가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 많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달라져. 완전 달라지는. 그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칼마에서 지금 현재 생에는 어떤 부모와의 그 칼마에 의해서 이게 발현되는 것은 유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가지고서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칼마의 근기를 갖고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지,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성장 환경에서 지금 맞는 부모를 대상 관계를 가지고 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칼마에 의해서 부정적인 어떤 무의식 이런 게 형성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칼마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카르마와 그 사람이 타고나는 명리. 명리라는 게 뭐 연월일 시가 중요하고, 그런 명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명과 어떤 운과 복과 덕, 어떤 능력과 재능, 이런 것이 이게 다 근본은 또 이렇게 칼마라고 관계되는 거지만 실제 그 생에 태어나는 것은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갖고 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리로서 받은 명이나 복이나 덕이나 또 능력이나 이게 사람들이 따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약점과 문제점과 나쁜 점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뭐 인간이라면.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면 건기라고. 이 건기를 어떤 건기냐. 10가지 건기를 우리가 나눈다고 했어요. 상중하 건기. 이 하지하, 하지중, 하지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3가지씩 다 나온다. 중지상, 중지하, 중지조상. 턱. 쉽게 해서 상중하건기란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황룡하게.
어떤 사람이 하근기인데 하근기로 태어났는데 병은 뭐 90살 100살까지 막 거든. 이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병이 안 그래도 전주지 않아. 운도 좋아. 복도 타고나고. 그러면서 또 좋지 않은 것도 당연히 있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때요? 평생 어떤 사람은 낮은 건기면서도 떵떵거리며 부자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명도 오래 거하며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능력을 타고나고 제대로 타고나서 살 수 있는데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건기로서 이 사람 태어난 게 하근기로 태어났다 하면 이 사람은 그 생에서 그야말로 의식이 진화된다고 표현하든 뭐 아니면 의식의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깨어있는 그런 삶. 하근기에도 명은 복덕 능제까지는 그중에 좋은 걸 거하고 그 오복 중에 몇 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기는 어떻게 해서 타고날까요? 건기가 바로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전생의 칼마가 명리적으로는 그게 받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부모하고의 연관해가지고 그 생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총 칼마 중에 어떤 특정한 생에 발현되는 거는 그 사람마다 다 그게 그 특정한 생의 조건에 의해서 그 부모와의 어떤 시대에 어느 지역에 어디에서 태어나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봐선 그 사람의 아래아식에 그 업에서의 그것이 어떤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낮은 건기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낮은 건기에 태어난 사람은 어때요? 수없이 많은 생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서 낮은 건기에 태어난 사람도 나중에 와서 그게 변하면서 아래아식 자체가 변이숙으로 해서 변하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되고 뭐가 되면 그 위에 중건기에 와서 중간, 중기, 중이나 중간 건기 이상이 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칼마라는 문제도 있지만 또 타고난 명리에서도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에서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게 모멘텀을 주는 거야. 칼마가 나쁜 칼마가 있다 했을 때 그 나쁜 칼마 때문에 그 사람이 깨어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지에까지 가는 것은 중건기 위에 중지상이면 아주 그하고 중지 중이 그 나머지는 수없이 많은 생을 그냥 그렇게 받은 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윤회에서 전생의 카르마를 가지고 이 생에 태어날 때 그것은 카르마 법칙에 의해서 이게 반복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의지가 작용을 하는 건지요? 의지 자체도 그것도 칼마. 카르마의 법칙. 의지를 갖는 것 자체도 의지인데 어떤 의지냐? 생명 본능 의지를 갖는 거냐? 의지에 다 있는 거지. 낮은 칼마의 사람도 생존 본능, 그게 대한 의지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의지는 자기 성찰, 또 자기가 어떻게 했을 때 배우고 깨우치고 해가지고 가겠다는 그 의지를 얘기하는 그 의지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걸 갖다가 유식에서는 뭐라면 성의식이라고 그래, 성의식. 그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인연에 의해서 성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자기한테 나쁜 것이 오히려 그 생에서, 왜냐면 그게 없으면 계속 수많은 생을 가야 되는데 그 때문에 자기가 현재 내 고통이나 그걸 갖다가 오히려 그걸 자기가 의식이 변하고 상승하고 성장하는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칼마. 그래서 칼마를 우리가 그런 인도에서 얘기하는 칼마 있잖아. 그 칼마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그렇다고 칼마로 받은 걸로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자동 인형으로 사는 거냐. 무지무명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자동 인형이에요. 우리가 사실 이게 사람이 깨우고 성철적으로 그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바이오 로봇인데 우리가 그냥 로봇가 아니죠. 우리는 디바인 매트리스의 영혼을 가진 주체를 가진 바이오 로봇. 그러니까 그런데 그 주체가 어때요? 심청 무의식과 무의식에서 자동 반응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무지무명심과 목매미혹이라는 말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있듯이. 사람들이 나는 뭐 왜 이렇게 그 고통스럽고 그하는지 모르겠다 했을 때 치유를 받으러 왔을 때는 그게 오히려 당신한테 축복이다. 그럼 그걸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식의 변화가 생기고 넘어서게 해야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게 아니고선 해결되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그런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자기가 이제 수련 수행을 좀 하면서 그 전에 고통과 불행 속에 갇혀 살지는 않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해요. 그것도 뭐죠. 그 전하고는 달라졌지. 벌써 달라졌지만. 그럼 약간 그거 한다면 그 다시 그거 하면 이게 그 다음 생에서 그 위로 가는 생. 소위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환멸문. 동북아에서 얘기하는 역천. 이런 삶을 갖다가 갖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치유하러 온 사람들은 최소한도 건기가 중상 정도는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난 치유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현재 내가 받는 고통에서. 근데 그 벗어나는 거의 비결은 바로 훈련, 내가 얘기하는 내권의 치유에서 강조하는 인지자각에 대한 훈련, 학습, 그 다음에 많다 염성, 자기 자애를 비롯해가지고 학원, 이런 걸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 이제 불교 여행하고 다르죠. 요즘은 이제 뇌와 혼, 이거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서 뇌를 갖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전에 그 우리 전통 수행에는 없던 거지.
사실 뇌과학이 현대 와서 그한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원리를 못 들었던 거지. 옛날 뭐 계속 만트라 하라, 연성하라 뭐 하면 그게 뭐 그러냐 하는 그 원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게 이 뇌를 갖다 이 완전히 가소성이 생기게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또 무의식도 변화시킨다는, 장을 변화시킨다는 그 원리를 전통 지혜에서는 잊지도 않았고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전통 지혜에서 수행을 하라는 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뇌와 몸이 달라진다. 몸의 기가 달라지고 식이 달라지고 신경생리학적인 그것에서부터 뇌 신경생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몰랐지. 수행을 그렇게 하면 그게 좋아진다 그러는 거지만 그게 지금 현대와 전통과의 차이인 거예요. 뇌의 변화가요, 교수님. 그 이제 지금 요즘 뇌파 검사하는 뭐 투채널 검사라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검사상으로도 실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복합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뇌의 변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내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의식, 심층 무의식이 뇌를 통해서 발현되면서 뇌가 거의 변성이 생긴 상태, 그런 상태에 일어나는 뇌파들 이런 거를 갖다가 측정하는 거지. 그럼 어느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걸 측정하는까지는 현재 QEEG나 뉴럴 피드백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내는 그 상태는 의미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로 되냐. 그 문제가 있게 만든 거는 실제로 그한 걸 그 사람 외적인 충격이나 그거에 생기는 그거 말고 모든 건 다 뇌인성이란 말이에요. 뭐 외부의 바이러스에서 지금 내가 뇌가 이상이 됐다. 또 그 사람 왜 다쳐서 뇌가 다쳐가지고 뇌가 차 이거 아니고는 전부 다 정신 시민성이란 말이야. 감정, 정서, 마음 이것이 위축, 뭐 강박, 뭐 이런 게 있잖아. 이것이 다 하니까 뇌가 다 그게 따라서 망가지니까 이런 걸 깨우치고 자각을 하고서 딱 수행을 한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런 존재다. 그럼 이걸 변화시키는 건 뇌는 자동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자동 반응을 안 하고 가소성이 생기게 하려면 자각을 하고 알아차리고 주시하고 하는 거. 그거는 알아차리고 주시하는 것은 뇌가 자동적으로 어떤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뇌 안에서 올라오는 그거에서 자동 반응하는 그게 안 되게 그 자체를 보는 거니까 그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리고 제대로 주시하는 순간 그게 딱 멈춘다는 걸 조금이라도 수행을 해본 사람은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뇌를 갖다 그런 상태에서 딱 전환시키면서 염송, 만트라 또 계속해서 각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신경 현상, 자기의 두려움, 어떤 망상, 고통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내가 원래 그런 잘못 각인되는 생각을 가지고서 혼이 위축이 되고 그래가지고 뇌를 통해서 그렇게 막 발현되는 거지. 이 뇌 신경의 문제란 말이야, 뇌 신경이. 그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무의식, 혼, 이거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지만. 그냥 그런 걸 알고 그런 거다. 이걸 알면서 그걸 변화시키는 만트라나 화건이나 염성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뇌는 어때요? 그걸 딱 멈추면서 그런 쪽으로 계속 들어가면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새로운 그 회로가 형성돼요. 그러면 그 전에 반응하던 게 점차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새롭게 그 하는 거에서 대치되면서 점점 약해지면서 어떤 임계점에 오면 딱 없어지면서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치유의 원리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수련하고 수행하면 그게 된다 했던 거지만 왜 어떻게 되냐는 그거는 뇌하고의 직결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체적인 기공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에너지의 흐름 그러면서 그것이 되면서 그것이 제대로 하면서 어때요? 신경회로를 또 정상화시키는데 그게 기여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뇌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가 제대로 흐르는 사람이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단지 생각만 가지고 이게 그 하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기가 다 막혀 있는 사람인데 뇌를 변화시키는 그거 아니에요. 기가 잘 유지되고 돌아가게 하면서 의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뇌 시냅스의 새로운 회로가 완전히 형성되면서 그게 가소성을 갖다 딱 발현하는 단계가 딱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하는 수행, 기로 하는 수행이 중요하고 그게 또 의식에 대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 챙김, 자각, 각성, 의념, 또 집중, 의수 또 의관이라고 하는 그게 의관이 왜 중요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상상. 뇌는 상상하고 실제하고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뇌는 구분 못하니까 상상이 중요한 거예요. 상상이. 그럼 자기가 부정적이고 그하고 했을 때 그게 반대되는 상상을 갖다가 자기가 하면은 점점 약해져요. 처음에는 두 개 오락가락 하고 나오다가 점점 더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점점 약해지면 어느 단계 가면 딱 그 번해진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실은 뇌과학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치유하고 의식의 변용을 일으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옛날엔 그걸 뇌를 몰랐기 때문에 하면 된다 이거였어요. 왜 되느냐? 그건 설명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니 왜 어떤 원리에서 그게 되느냐에 대한 건 설명은 어떤 거에도 없어요. 불교에도 없고 베단타에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뇌과학이 있고 뇌에 대한 걸 알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게 뇌를 통해서 발현되는 거니까 뇌를 바꾸는 거. 그렇게 해서 또 그 뇌를 바꾸게 하는 깨어서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주시하는 의식. 그건 뇌가 아니란 말이에요. 뇌에서 그게 일어나는 걸 주시하고 알아차리고 구하는 거지. 그럼 그 위에 차원에 바로 이게 우리 통속적인 용어는 정신이라는 거고 전문적인 용어는 혼이고 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거고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문헌이나 책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혼적인 존재다, 영혼이다, 정신, 부식계, 심원, 뭐 이게 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 인식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거하고 모든 게 뇌를 통해서 이게 발현되는 건데, 뇌가 지금 아직 정신이 어떤 식으로 해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는 뇌각이 아직 그것까지 못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뇌가 뇌의 기능, 정신적인 모든 게 발현되는 그 뇌 기능까지를 지금 현재 뇌각은 못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정, 정서나 인지나 충동, 추동 뭐 이런 거에 일어나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뇌가 작동한다는 이런 원리는 다 뇌가 밝혔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런 심층 무의식이나 또는 영이나 혼이나 이런 거에 작용에 의해서 이게 일어나는 거, 그렇죠. 우리가 꿈을 꿀 때는 그런 게 일어나죠. 다 꿈속에서는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묘한 거지. 우리 일상적인 속에서 우리가 그하지 못하는 걸 꿈에서는 다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꿈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좋은 꿈이냐 나쁜 꿈이냐 뭐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고, 서양에서는 상징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그 꿈에 대한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선 동력학을 내가 자꾸만 이게 심층 나선 동력학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니까, 그전에는 심층 나선 동력학을 내가 옛날에 그 전문가들한테 강의할 때 그걸 강조하지 않으면서, 내가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 이 치유를 가르치면서 나선 동력학을 의식 치유의 그걸로서 그거 하려니까 이게 심층 나선 동력학으로 알아야 되겠다. 근본적인 치유와 의식의 변형을 그거 하려면 심층적으로 이걸 다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갖다가 내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심층 나선 동력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이 PPT는 심층 나선 동력학으로 내가 다시 쓴 게 아니고, 그 전에 가치밈식으로서, 그것도 심층이죠. 보통 백호환이 얘기하는 가치밈이 아니라 무의식을 얘기하고 하는 거지만, 그걸 갖다가 더 심층적으로, 그래도 모든 것은 칼마적이고 유전적이고,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조건, 모든 것은 환경 조건도 그 단순한 환경 조건이 아니라 쭉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 거 다 해가지고 그런 것이 한 개인을 살아가는 일생을 갖다가 완전히 지배적으로 한다 하는 것을,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그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다음번에 이게 더 한다면 나선 동력학을 심층 나선 동력학으로 다시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기본 나선 동력학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고 한데, 뭐 이거 다 팽개쳐놓고 그거까지 간다는 것도 그거 하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바탕으로 하면서 여러분한테는 그런 심층적인 걸 지금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결국 심층적인 건 다행이에요. 이건 굉장히 다행인 게 뭐냐면은, 아카데믹한 주류 심리학이나 이것이 아니고 바깥에서는 이미 영혼, 또 주류 심리학의 일부는 또 뭐 영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일부는 그 안에, 우리는 실제로 그 바깥에서는 지금 우리가 뭐 혼의 심리학, 그 다음에 칼마, 쉐어드 칼마, 공업, 이걸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서양에서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카데믹한 그런 심리학, 그걸 내포하면서 초월하는, 자초월 당연히 들어가면서, 자초월에서도 칼마를 다루지만 그보다 더 칼마에 대한 것을, 자초월은 초월의식에서만 가지고 칼마를 주로 그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심층 심리학의 근본 뿌리를 얘기할 때는 칼마와 쉐어드 칼마, 그 칼마는 직역한 거고, 서양 사람들 이거 쉐어드 칼마, 아주 번역을 잘한 거예요. 공업할 때는 그 코 칼마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공업을 쉐어드 칼마. 그래서 지금은 내가 칼마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고, 아카데믹한 걸 넘어서 얘기하면 모든 건 칼마의 문제다. 또 칼마를 해체하고 칼마를 완전 소멸한다, 이건 또 불가능해요. 칼마는 에너지를 빼는 거지, 에너지. 그러면서 이게 칼마가 내가 얘기한 노이즈 수준, 노이즈 수준으로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칼마를 변화시키는 거지. 수행 수련하면 나쁜 칼마들이 에너지가 해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좋은 칼마가 되면서, 그러면서 수련하면 생기는 성의식이에요, 성의식. 성의식이 있기 때문에 수련을 했던 사람은 점점 더 성의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다음 생이든지 아니면 갈수록 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경지까지 갈 필요 없어. 대단한 경지까지 가지 않아도 성의식, 수련의식, 수련의식, 수행의식, 뭔가 깨닫겠다고 하는 의지, 여러분, 이 의지만 있으면 그거는 뭐 그한 거지. 의지라는 건 우리가 생존 본능 의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의식이에요, 성의식. 아주 그 중요한 게 성의식을. 성의식은 보통 사람은, 수행을 안 하는 사람은 성의식이 안 생기지. 다음번부터는 이제 가치밈, 진짜 공개적인 가치밈이다.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그레이버스의 초기에 나선 동력학의 원리를 심층 나선 동력학적인 관점에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수고해.